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택수의 여론 읽기. 안녕하세요. 금요일의 고정 코너 이택수의 여론 읽기 시간입니다. 팟짱 시즌3에서 이 코너를 진행하게 된 박정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그러네요. 네, 추석 잘 보내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팟짱 시즌3에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죠. 먼저 정당 지지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새누리당 지지도의 하락이 눈에 띄는데요. 여야 정당 지지도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이 지난주에는 40.4%의 주간 집계를 기록했었는데 어제 기준하면은 39.5%, 지난주 대비 대략 1%포인트가량 하락한 수치를 나타냈고요. 네. 새정치연합은 지난주 27.2%였는데 역시 25.2%로 2%포인트 하락한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네. 이 보면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서울과 경기, 인천 이런 지역에서 수도권에서 새누리당의 지지도가 높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새정치연합의 국회의원 수가 과반을 훌쩍 넘는데 지지도만 보면 새누리당이 높습니다. 새누리당의 수도권 강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새누리당이 지난주 주간 집계, 지금 조금 전 어제 수치를 소개해드린 거는 이제 1,000명 조사였고요. 지난주 주간 집계는 2,000명이었는데 대략 오차 범위 내긴 합니다만 대략 지금 현재 수준에서 수도권 지표는 전국 지표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네. 나머지 이제 특혜, PK는 전통적으로 새누리당 지지율이 좀 높은 편이죠. 네. 수도권이 최근 들어서 많이 회복이 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들어서 회복이 되면서 좀 견인 역할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만큼 새정치연합 지지율이 지금 또 답보 상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 지지율이 어떻게 보면 반사이익을 좀 보고 있는 그런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아직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서울이 21.8%, 경기 인천이 35.1%니까 앞으로 여야 정당의 행보에 따라서 앞으로 내년에 있을 총선 결과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야권만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실제 선거 때 되면 이거보다는 이제 올라갈 텐데 여전히 당 내용이 계속되고 있고 또 당 바깥에서는 신당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부동층으로 무당파층으로 많이 빠져 있는데 결국에는 보역 구도가 지난 대선 때도 보셨다시피 굉장히 팽팽하게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야권은 결국에 다자구도로 치러지면은 좀 어려운 상황이 될 거고 단일화 연대가 잘 돼서 1대1 구도만 치러지면 결국에는 야권도 총선 때가 되면 지지율이 좀 무당파에서 옮겨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앞으로의 여야 행보, 정당 행보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눈에 띄는 게 연령별 지지도를 보면
20대에서 새정치연합보다 새누리당 지지도가 더 높아요. 이건 어떻게 볼 수 그렇습니다. 있을까요? 최근 들어서 그 20대의 새누리당 지지율이 많이 높아졌는데 네. 어제 기준하면은 21.7대 21.1, 뭐 거의 팽팽하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보면은 대략 23대 28, 새정치민주연합이 한 5%포인트 높은 수치인데요. 주간 대략 그렇군요. 네. 예, 지금 약간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우세한 수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전체가 1000명이고 20대는 126명의 네. 조사 규모이기 때문에 표본이 작았다. 예. 네, 그 계층별로는 좀 더 커지기 때문에 네. 대략 지금 어제 기준은 팽팽하지만 실제로는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이 좀 덜 잡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에서 많이 높아졌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좀 낮은 편인데요. 길거리 가다가 플래카드 요즘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새누리당에서는 청년 일자리를 위하여 임금 피크제를, 그리고 야당에서는 청년 일자리도 돌려막기 하십니까? 뭐 이런 상반된 플래카드를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지금 취업이 잘 안 되는 20대 입장에서는 네. 새누리당 플래카드가 더 지금 먹히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네. 새정치민주연합은 뭔가 대안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단합된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20대도 그 새누리당을 막연하게 좀 지지하는 경향이 조금 더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동층 무당파가 46%나 됩니다. 그래서 네, 지금 그렇죠. 20대는 사실 최근 들어서 그 정치에 좀 무관심한 층이 네.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선거가 임박해야 이 무당파층이 어느 쪽으로 갈지 좀 정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저는 생각보다 새누리당 지지도가 높아서 좀 네. 놀랐고요. 말씀하신 네. 대로 이런 여론 홍보전, 언론을 통한 새누리당의 그런 주장이 좀 어느 정도 네. 먹히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그리고 예. 경제적인 이슈도 그렇고 또 이 남북 관계, 긴장 관계가 조성이 됐었을 때는 20대가 30대보다는 확실히 좀 보수적인 네. 그 응답을 해왔던 측면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최근 들어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리얼미터에서 내년 네. 총선 정당별 지지 후보를 물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던데요. 그것도 네. 한번 정리해보고 가죠. 결과가 어땠습니까? 네, 그 지난주 9월 29일하고 9월 30일, 그 연휴 끝날하고 이제 바로 다음 날 조사한 건데요. 네. 4.13 내년 총선에 어느 정당을 지지하겠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의견이 37.1%, 네. 새정치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의견이 29.9%. 두 당만 보면 방금 소개해드린 정당 지지율보다는 좀 격차가 줄어드는 양상을 나타냈고요. 네. 또 정의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의견이 4.7, 야권 신당이 3.7, 그리고 기타 혹은 무소속이 6.6 이렇게 나타나서 네. 만약에 기타 정당을 제외하고 새누리당과 또 새정치 정의당 야권 신당 이렇게 1대1 구도로 된다고 보면은 네. 37.1대 38.3 야권이 1%포인트까지 높게 나타나거든요. 예. 요지는 그겁니다. 단일화 연대가 돼서 1대1 구도만 되면 야권은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것이고 어느 한 당이라도 그러니까 신당이라든지 정의당이라든지 네. 단일화 연대되지 않고 3자 구도 4자 구도가 되면 선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네, 시사하는 바가 크네요. 그러니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저희가 개괄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지난 9월 9일 조사도 있었죠? 이때에 비해서는 어땠습니까? 결과가요? 9월 9일 날은 아시겠지만 남북 관계가 첨예하게 대치돼 있다가 좀 어느 정도 합의가 돼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지지율이 높아졌던 시기였었는데 그때는 새누리당 후보 지지하겠다는 의견이 46%까지나 높게 나왔고요. 예. 새정치 후보는 16.8%. 그러니까 지난주 조사했을 때보다 13%포인트가량 낮게 나타났었습니다. 안보 정국이다 보니까 좀 더 그랬었고 또 야당은 야당대로 내용이 막 깊어져 있던 시기였었기 때문에 좀 격차가 벌어졌었는데 지난주에는 이런 양상이 많이 좀 좁혀져서 야권에서는 이 단일화하면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수준이 나타났습니다. 야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년 총선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여권 지지율은 대략 40% 안팎에서 계속 요지부동이죠.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네, 당청 간의 갈등이 있더라도 또 바로 내용이 좀 수습이 되고 이런 양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 지지율은 좀 견고한 편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에서 여야 각 당이 보다 많은 국회의원을 배출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조건이 뭔지도 물었는데요.
어땠습니까?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이 참신한 인물 30.8%였고요. 네. 그다음에 민주적 공천 26.5%, 그다음에 공약이 16.5%, 네. 당의 조직력이 10.9%, 기타가 6.8%였는데 참신한 인물이라고 이제 응답한 계층은 예. 5, 60대에서 주로 높게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민주적 공천이라고 한 응답은 20대와 30대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네. 가장 높게는 40대에서 이 민주적 공천을 강조하는 의견이 무려 한 38%로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예. 뭐 오픈 프라이머리든지 아니면 안심번호 국민 공천제든지 새로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한 기대가 40대가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예. 네, 공약은 뭐 생각보다 그러게요. 공약이 생각보다 낮았네요. 30대가 그나마 뭐 한 19%로 높았는데 다른 연령대에서는 10%나 아니면 그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네. 우선 내년 총선 앞두고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인물이냐, 그리고 네. 그 인물이 정말 민주적 공천 과정을 거쳐서 공천이 됐느냐, 이런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이 오픈 프라이머리든지 아니면 이 안심번호 국민 공천제든지 네. 실질적으로 참신한 인물, 새로운 인물이 수혈되기에는 좀 어려운 이 방식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가장 높게 꼽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에서 이것을 해결해주면 뽑겠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민생 정책을 물어봤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가장 높은 응답이 최저임금 등 근로조건이라는 응답이 22.8%로 오차범위 내에서 1위로 나타났고요. 두 번째가 고용대책 21.8%, 1%포인트 격차로 2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이 보육연금 등 복지에 대해서 18%가 응답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전월세 주거대책 14.4%로 4위, 그 다음에 지역 현안이 9.9%로 5위, 그리고 기타가 8%, 잘 모르겠다가 5%로 나타났는데 네. 가장 많이 나온 최저임금 등 근로조건 역시 20, 30, 40대에서 높았는데 20대가 39.4%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30대가 30%로 그 다음 40대가 25.1%로 그 다음으로 나타났는데 아무튼 젊은 세대가 최저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 가장 지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5, 60대는 반면에 고용대책에 대해서 응답이 높았습니다. 50대가 29%, 60세 이상이 27%가 고용대책을 뽑아서 이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고용대책이 근로조건보다도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어쨌든 내년 총선에서 일자리 문제, 노동 근로조건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겠네요. 그렇죠.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대로, 젊은 층은 젊은 층대로 이 근로조건이나 고용대책에 대해서 지금 뭐 당장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져서 관련 법들이 국회에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게 어떻게 더 풀려나가는지에 따라서 각 정당별 희비가 엇갈릴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뭐 노동 개혁 관련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큽니다. 그래서 그 비판의 목소리에 대한 정부 여당의 대책, 그리고 또 야권에서는 그 잘못된 노동 개혁이라 주장하는 것들을 어떻게 관철시켜 나가는지 거기에 따라서 내년 총선의 희비가 좀 엇갈릴 것 같은데요. 노동 문제 이게 최대 이슈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한번 살펴보죠. 네, 지난주 주간 집계가 48.2의 긍정평가가 있었는데요. 2주 만에 반등했던 수치인데, 그 이유는 이제 김무성 대표가 한 발자국 물러서면서 안심번호 공천제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의 혹은 청와대 입장을 관철시키면서 지지율이 좀 올랐습니다. 근데 어제 기준하면 어제 급락했습니다. 왜냐하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가 타결이 됐고 우리나라는 거기서 빠졌죠. 많은 언론이 주요 신문들의 일면을 장식했던 부분이 바로 TPP였고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기준하면 45.3%의 긍정평가, 부정평가는 50.3%. 부정평가가 다시 하루 사이에 월요일 날은 그 정반대 양상이었었는데 어제 기준은 화요일 날은 부정평가가 한 5%포인트가량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뭐 지지도를 보니까 롤러코스터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어제랑 오늘, 그러니까 월요일하고 화요일에 그 지지도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살펴보면 세대별 지지도를 보니까 20, 30대 그리고 40대까지는 국정수행을 잘 못한다는 의견이 많고요.
네. 5, 60대 이상에서는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은데 뭐 여전히 네. 세대별로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20대에서 70.2% 부정평가, 30대에서는 74.1% 부정평가, 열의 7명 이상이 박근혜 대통령이 잘 못한다고 응답을 했고, 긍정평가는 20대가 26.5, 30대가 23.2, 열의 한 2명 이상만 네. 잘한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40대도 역시 35대 62, 한 2배 가까이 부정평가가 높았습니다. 역시 뭐 이런 TPP 문제라든지 경제 지표가 안 좋아지는 소식이 들어오면 네. 당장 취업을 앞둔 혹은 취업 횟수나 일자리가 불안한 이 계층에서는 부정평가가 갑자기 급속도로 높아지는 양상을 나타내는데요. 네. 60대 이상만 76% 긍정평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 50대도 59.6%, 50%대로 좀 떨어진 겁니다. 만약에 50대가 60% 이상 지지율이 좀 나타나면 대략 팽팽하거나 긍정평가가 높아지는데 네. 50대도 59.6, 절반 이상이 긍정평가를 합니다만 아무튼 60% 아래로 떨어졌다는 점에서는 어제 TPP의 파급 효과가 좀 컸던 것 같습니다. 네, TPP에서 우리가 빠지면서 나중에 우리가 TPP에 들어간다고 해도 네. 참 많은 입장료를 내야 되니까요.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되면서 네.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가 좀 하락한 것 같은데요. 네네. 또 눈여겨볼 게 지지 정당을 보니까 뭐 새누리당 쪽에서 박 대통령을 더 지지하는 거, 새정치 민주연합 쪽에서는 뭐 반대하는 이런 건 뭐 당연하지만 네네. 지지 정당 없음 부분을 보니까 네. 뭐 국정 수행 잘함이 29.7%, 국정 수행 잘못함이 58.3%. 네. 뭐 2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잘 못한다는 응답이 지지정당 네. 없음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통상적으로 정당 지지율에서 무당파,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하는 계층은 대체로 야권 지지세가 강한 집단입니다. 네. 실제 선거가 치러졌을 경우에는 새정치연합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야당을 지지하는 계층들이 이 집단이고요. 이제 이념 성향으로 보수, 중도, 진보를 물었을 때 그때 또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는 분들은 다소 보수적인 분들이고요. 그러니까 네. 지정당과 이념 성향을 나눴을 때 이 모르겠다라고 이제 저희가 don't know, DK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학계에서는 이 DK 집단, 네, DK 집단이 지정당 문항과 이념 성향 문항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데 아무튼 무당파층은 야권 성향이 좀 강하기 때문에 대통령 평가가 좀 박한 편이고요. 58.3%, 10명 중에 6명가량이 무당파층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못한다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념 성향 물을 때와 지지정당 물을 때가 좀 다르군요. 그렇습니다. 네, 다르게 응답을 하고 있고 박 대통령 앞으로 지지도 전망을 해본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네. 여당에서 공천 기구가 꾸려질 텐데 그 사이에서 뭐 계속 뉴스에서 보시겠지만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도 그저께였나요? 네, 정면 충돌했죠. 충돌이 있었죠. 네. 앞으로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될 것이고 또 연말로 가서 이제 공천 과정에서 친박 계보 후보가 일부 공천을 못 받거나 하면 더 이 갈등은 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총선 지지율로 갈수록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조금 상승보다는 하락의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이고요. 네. 다만 이제 10월달에 그 한미 정상회담이라든지 또 한중일 정상회담이 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지금 긍부정이 좀 비슷한 수치가 나타나고 있는데 대략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45% 안팎의 긍정평가, 부정평가는 한 50% 안팎의 부정평가가 어느 정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뭐 국내 현실을 보면 상황을 보면 좀 떨어질 요인이 좀 많고 해외 뭐 순방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걸 또 만회할 가능성이 크고 뭐 이렇게 볼 수가 맞습니다. 있겠네요. 네네. 네, 아무래도 뭐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뭔가 선물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니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여야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를 한번 살펴보죠. 순위에서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18.3%로 어제 기준했을 때 오차 범위 내에서 1위로 나타났고요. 문재인 대표가 16.6%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두 분 다 그런데 지난주 주간 집계보다는 대략 2%포인트 안팎 빠진 수치이고요. 반면에 3위 박원순 시장은 어제가 15.3%로 문재인 대표와 거의 1.3%포인트밖에 차이 안 날 정도로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인데 3위인데 지난주에 12.8%는 소폭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박원순 시장의
대한 아들의 병역 문제 네. 이 부분이 뭐 국정감사에서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는 그 비판 심지어는 이제 보수 언론에서도 네. 그렇게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박원순 시장에 대한 동정론이 좀 이번 주에는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국정조사 안 하고 아들 청문회 하냐 그렇습니다. 뭐 이런 네네. 비판이 나왔었죠. 네네 뭐 네. 조선일보 칼럼에서도 그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또 과도한 그 아들의 병역 문제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좀 네. 이제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칼럼이 나왔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네. 안철수 전 대표 6.3%로 지난주보다 1%포인트 낮은 수치를 나타냈고 나머지 오세훈, 김문수, 안희정, 홍준표, 네. 남경필 이런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면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지지도가 말씀하신 네. 대로 주간 통합보다는 떨어졌어요. 네네. 어떤 요인이 작용했을까요? 김무성 대표의 경우에는 그 사위의 문제, 뭐 딸과 사위의 문제가 계속 재론이 돼서 물론 네. 딸은 이제 의혹을 벗는 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계속 유권자들한테 사회 문제를 연상시키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서청원 최고위원과 갈등을 빚는 모습, 네. 안심번호 공천제와 관련해서 한 발짝 후퇴하는 모습 등등이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고 문재인 대표는 역시 계속 당에서 거취론이 또 재론이 되고 있죠. 개파별 이해에 따라서 네. 이선 후퇴해야 된다 아니면 전당대회를 다시 조기에 치러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니까 문재인 대표나 김무성 대표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합의했을 때만 해도 지지율이 많이 올랐다가 네. 뒤에 다시 두 분 다 빠지고 있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 대표 입장에서는 앞으로 당내 공천 룰 갈등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지지율에 네.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무성 대표 스타일이 원래 뭐 조율하고 네. 그 타협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청와대나 친박 의원들의 입장과 대척점을 세울 것 같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중간 지점에서 타협할 가능성이 높은데 뭐 가령 당심 민심의 비율을 네. 현재는 5대5인데 오픈 프라이머리나 아니면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의 취지를 살려서 뭐 대략 당심 3, 그다음에 민심 7 뭐 이런 식으로 적정 수준으로 타협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뭐 언론 보도를 보면 김무성 대표가 계속 뭐 후퇴하는 거 아니냐, 계속 네. 후퇴하고 있다. 네, 뭐 이른바 무대로 불리는데 네네, 무대가 무대에서 사라지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네. 있어요. 네네. 이런 김무성 대표가 어떻게 보면 지금 차기 대선주자 1인데 지금 네. 보여주는 모습은 대선주자 같지가 않거든요. 이런 게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부정적으로 작용했는데요. 생각보다는 낙폭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철저하게 전략적 후퇴라는 그 해석이 좀 더 무게를 갖게 되는데요. 네. 무슨 얘기냐면 내년 총선 때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지금 당장 갈등 양상으로 가고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면 친유와 친박 뭐 예전부터 새누리당이 이렇게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는 경우에는 선거에서 많이 졌었습니다. 그래서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적절하게 타협해서 본인 주도하에 네. 내년 총선에서 만약에 1당 그리고 만약에 150석을 넘는 과반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 그 공은 본인한테 고스란히 올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네. 총선이 지나면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총선 때까지는 무조건 참자라고 네. 작전을 한 듯한 모습입니다. 전략적 후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김 대표의 행보를 좀 보고요. 자, 문재인 대표 최근에 정부의 노동개혁 등을 비판하고 박 대통령의 새누리당 탈당을 요구하면서 네.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문 대표도 당내 갈등을 얼마나 빨리 추스리고 네. 당을 총선 체제나 아니면 뉴파티 플랜 같은 네. 새로운 혁신의 모습을 보이느냐 이게 지지도에 네.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당내 문제 계속 지금 갈등이 잠복했다가 다시 드러나고 이런 양상이 거듭되면서 그렇고요. 또 박문진 이사장의 국정감사에서의 발언. 네. 물론 그에 대한 비판은 보수 언론에서도 있지만 아무튼 문재인 대표를 또 뭐 종북 북한과 굉장히 또 가까운 뭐 이런 식으로 네. 표현이 되다 보니까 중도층이나 보수층에서 또 그 부분을 생각하게 되고 네. 또 지지율이 그래서 좀 빠진 측면이 있는데 아무튼 문재인 대표는 당 안팎에서 계속 이런저런 악재들이 터져 나오면서 지지율이 조금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뭐 야권 같은 경우는 원심력이 좀 더 커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네. 상황을 어떻게 추스르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힘을 모으느냐 여기에 네. 앞으로의 문재인 대표의 지지도도 달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지난주 총선 지지정당 관련 여론조사와 이번 정치 여론조사는 모두 표본수는 최종응답 1000명,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습니다. 이번 방송은 10월 7일 수요일 사전 녹음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신만인 클럽 6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모든 시민은 기자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는 오마이뉴스도 너무 바람직하고 또 거기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도 너무 또 멋지고 그런 사람들을 또 한 번에 만날 수 있다는 게 또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고 이 뉴스를 통해서도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도 앞으로도 많은 정보 그리고 또 많은 나눔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최종 병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 김병기입니다. 15년 동안 기자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발적 구독료가 제 월급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도 그렇게 만들어요. 팟캐스트 제작비 스폰서가 되어주세요. 신만인 클럽에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아니면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가 있거든요. 그걸 꾹 눌러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